연행 18년이면 시어머니를 조련한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동침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저는 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사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자신이 참 특별한 상황을 살고 있었구나. 네, 제 와이프가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인데 그걸 못 보고 다른 쪽만 보면서 내 입장에 맞춰서만 내가 살았구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사실은. 네, 요즘 제 와이프는 그러니까 사남 2녀의 넷째인 저와 같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또 그렇게 모시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4개월째 될 때 저희 와이프가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 먼저 제안을 해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저희 처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형이나 동생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누가 될 수는 있어도 네,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형도 노골적으로 저한테 싫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형수님도 힘들다. 저희 처한테 싫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싫다. 냉정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큰 대선 예의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랬어, 우리는. 네, 뭐 우리도 그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 더 놀라실 텐데 제 남동생 둘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6년 동안 같이 장가 갈 때까지 둘 다 데리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시동생 정도 봤다고요? 와이프께서? 지금 TV 보면은 요즘에? 있었고 저희 매형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저희 집에 맡겼죠. 조카를.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그걸 다 데리고 있는 거야? 대단하다. 뭐 일을 하시니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한 집에 살았던 거죠. 어쨌든 한 집에 살아서 한 집에 남자가 6이니. 그런 와중에 저도 그런 결혼 생활을 2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처음 하는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난감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악역을 맡아야겠다. 네. 아니면 둘이 정말 이혼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악역을 맡는 과정에서 제가 이 반이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으셨어요. 네, 안면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지금은 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승화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MRI를 찍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해도 안 돼. 6개월 동안 낫지를 않았어요. 이유를 못 밝히고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스트레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게 아닌데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 도레미파솔라 이상 안 올라가.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안 올라가. 원인도 모르고 그게 6개월간 지속이 되면서 6개월 동안 쉬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일을 안 한다보다도 건강을 잃을까봐 주변에서 더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와이프가 보고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 사람 악역 맡기면 안 되겠다. 그 전까지는 첫째를 키울 때 이유식을 만든다 그러면 이유식 때 우리가 아기한테 간을 하지 않잖아요. 이유식에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소금 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세제만큼 민감하지. 그죠. 세제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자식에 대한 거는. 뭐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가슴 앓이만 했는데 제가 그러는 걸 보고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다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5월 8일, 요번 지나간 5월 8일 때 어버이날, 그 전에 이제 연휴가 좀 있었는데 와이프가 애 둘을 데리고 친정을 2박 3일 동안 갔다 오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 언니들이 부산이랑 대전에서 오는데 넌 네가 가서 되겠냐. 며느리가 있어야지. 네, 며느리가 집에 있어요. 저한테도 따로 불러놓고 연정이가 나를 놔두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제가 나서서 엄마 딸이 엄마 보러 오는 거지. 제가 이제 악역을 맡았으니까. 엄마 보러 오는 거지 며느리 보는 거 아니잖아.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봐줄 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슬기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애교를 때문에. 똑같지. 어머니,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갔다 올게요, 어머니. 하니까 이제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네. 근데 이 슬기가 그냥 뭐 단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정말로 그 15년 이상의 그런 어떤 가슴앓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진짜 잘해야 옛날 식으로 하면 연력이 뭐 이런 거 해줘야 효부의 효부, 세상에 저런 이런. 왜냐면 아내분께서 티를 내거나 요즘에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라는 걸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홍원빈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안 고마운 건 아니지만 몰랐어요. 크게 못 느끼고 있다가 여기서 사실은 아니, 어떻게 얘기하는 것부터 다들 우리가 모르잖아. 몰랐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저기 뭐 형님의 저 안 조카들까지 하잖아요. 와가지고 그걸 다 건설을 하는. 근데 자기 식구들은 하나 그런 부분에 와이프가 대해서는 내색을 안 하고 남편 밤에라도 자기 전에라도 아줌마 피곤해 못 살겠다고 쟤는 왜 데려왔냐고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은 알 텐데 안 전혀 한 거지. 내색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자녀가 했어요. 어떻게 돼요? 두 명. 저는 딸, 아들. 그러니까요. 딸 아들이잖아요. 네. 다 지켜봤잖아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그 딸 아들은요. 그냥 그런 인생 안 살지. 아니죠. 바른 인생을 안 가르쳐도 스스로가 다 알죠.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아버지 쪽 식구들을 정말 싫어하는. 절대 안 해요. 아유, 정말 지긋지긋.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 졸업시켜 주셔야죠. 그런 며느리 거에서. 졸업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네. 그 졸업이라는 개념을 저희 와이프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직접 물어보세요.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착하다고 그 착한 거에 계속 남편이 그거 기준에 맞추면 지금은 착하지 않아요. 아, 지금은 옛날에 지금은 아니, 지금은 아내가 충분히 어머니를 요리를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지금 안 착하면 어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착한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걱정이 이제는 아니에요. 자기 의사 합리적으로 분명히 풀어간다는 한다. 거죠. 자기 거 다 하고. 홍원빈 씨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홍원빈 씨 아내 되시는 분하고 제 아내하고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찾았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요즘 어떤 부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저희도 한 17년 같이 지금 결혼할 때부터 살고 있으니까 보면은 아내들의 공통점 아까 착하다고들 표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착하다기보단 물론 심성도 고우시지만 덜 민감한 거. 아 그래 그거 필요해. 그거 필요해. 뭔가 이렇게 어떤 현상, 어른들 뭐 이렇게 이런 뭐에 좀 둔감해. 그거 너무 중요해. 맞아. 둔감해서 어머니가 어머니는 혼자 자기 발동에 막 화났다 올랑랑 내리랑 있는데 제 아내는 별로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써. 야, 곰 같은 아내구나. 이거 그렇죠.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여 같은 아내, 공 같은 아내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공 같은 아내가 신혼 때는 막 이렇게 뭐 알콩달콩 이런 케미가 없을지 몰라도 한 15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내공을 본인이 딱 쌓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제주 부리는 곰이 되는 거지. 아주 뭐 아주 다 이렇게 핸들링을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맞는 게 며느리들이 그들도 처음에 보고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다가 자기 방식을 찾는 거거든. 여러 가지 정말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저희 뭐 김영희 씨도 늘 얘기했잖아요. 권 여사님이 시댁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 싹 바꿨잖아요. 안 받아들여져서 혹시나 내가 좀 시댁 좀 바꾸려다가 잘못돼서 그게 또 욕먹기 딱 좋거든요. 좀 약간 좀 뭔가 야단난 상황들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물어봤는데 예, 나올 줄 알았어요. 아유, 자동으로 같이. 참 캐릭터라는 게 아이고. 이미지라는 게. 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내가. 예. 아니, 바꾸려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노를 하는 아들도 없었고 노하는 며느리도 없었어요. 현재 예.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연예인이라서 좀 껄끄러워했지만 그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통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니까 저를 좋아했는데 어느 한 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큰 며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같은 병원을 다녔나 봐, 며느리하고. 근데 거기 병원에서 큰 며느리 병이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나서 생겨서 왔다. 이렇게 이거를 그 병원에서 전달을 했나 봐.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 거겠지. 그랬더니 니는 왜 생각하노?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누가 그랬대? 누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큰 며느리가 나 때문에 화병이 나서 병원 다닌다 카더라. 이래서 내가 그래 어머니 그럼 전화 끊어보세요. 내가 큰며느리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자기는 죽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대. 그래서 내가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 죽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대요. 어머니 그 중간에서 이간질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거 누군가 분명히 이간질한 거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어머니 하는 말이 큰애가 큰아들이 큰며느리 안 만났으면 저렇게 안 됐다 이거야. 또 며느리 거기까지.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니까. 갑자기 저도 확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은 내 아들이 못난 거는 인정 안 하고 며느리 때문에 그 자기 아들 못난 거를 꼭 빗대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큰아버님은 그렇게 성공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책임감이 있거나 막 이런 왜냐면 있는 집안에 장손으로 자라서 이렇게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당시에 뭐 이렇게 의지 확고하게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TV 봐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미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냥 그런데 내가 보기가 큰아들은 완벽한 아들이 아닌데 큰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그러니까 탓하는데 내가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왜 남의 말을 듣냐. 어머니도 이제 생각을 바꾸셔라. 내 아들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도 그 집의 귀한 딸이다. 그랬더니 미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때 끊자 이러고 끊고 그러면 연락을 끊으시면 이걸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신이 안 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각계 어머니를 어머니대로 그냥 어머니 속상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속상하실 수 있어요. 이러고 큰 며느리 또 안 했다 그러면 아이 그래 며느리로서 우리도 뭐 화병 엄마한테 뭐 어머니한테 화병 날 수 있지. 이러고 그랬으면 되는데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머니 안 그랬대는데 그러니까. 이래갖고 그냥 잘 나가던 우리 어머니하고 나 오지랖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잘 됐네. 그래서 자주 안 봐도 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91이라도 강하시지만 약하시면은 나는 어머니 모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간병을 있으더라도 자식 며느리가 있는 간병이 나고 혼자 있는 간병이 나고는 다르다. 나는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썩었어요. 그러면 이미 10개가 다 썩어요. 그럼. 그죠? 하나가 10개를 다 썩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9개가 썩었어요. 싱싱한 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 싱싱하게 해야 하잖아요. 안 돼. 그건 또 다 썩어요. 이거 계속 썩기만 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썩기는 썩었는데 사과가 썩으면서 씨가 심어서 나무가 돼. 그러니까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새는데 씨 안에 있는 사과는 못 새는 거야. 많아져서. 며느리가 시댁 들어가서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시댁이 한둘이어야지. 내가 이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시어머니도 모셔봤고 또 며느리도 더 봤으니까 당신이 할 얘기가 많겠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요. 여보, 나는 어차피 시어머니 밑에 없는 며느리였고 우리 며느리 위에 없는 시어머니야. 둘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맞고 며느리한테도 맞는데. 한마디로 죽은 거야,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집안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으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집안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계했던 우리 집사람이 거의 집안을 주도하는데 이제는 추도식이고 뭐고 다 나눠서 해요. 예, 원래 다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거든,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나눠서 뭐는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이게 완전히 자기가 죽으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조금 희생해서 이게 되면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느껴지면 요 방법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목사님 의견에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종친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아버지 중심이었다고요. 또 아버지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하는 강한 독재 권력이 사라져야 민주화 세력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투사처럼 자신을 다. 독재는 없었어.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독재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민주화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 민주화 세력의 저하고 형하고 이제 얘기를 민주투사. 했죠. 우리는 의원 내각제로 가야 돼요. 이게 독재가 너무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좀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명절도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제사 차례는 한 번으로 다 끝내고 이제 아버지 제사는 전문 기관에다 맡기고 모두를 좀 편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부모 아버지가 제사를 항상 전문기관에 맡겨. 아우, 그건 아니다. 저희 집안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저희 집안 문제. 왜냐면 어머니가 제사를 지낼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 제사를 어머니가 해야지 며느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요? 저희 집안이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떤 그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거지 며느리 혼자서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권 여사님이 많이 바꿔놓으셨잖아요. 근데 모든 걸 많이 바꿨을 때 사실 뭐 명절 날짜만 안 바꿨지 다 바꿨는데 또 바꾸실 만한데. 네, 근데 모든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웬만하면 추석만 바꿀 네,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웬만한 거는 모든 시댁 식구에게 막 아주 영웅이 되고 했는데 한 가지를 바꾸려다가 좀 되게 원성을 산 게 이제 그 명절 때 되면은 명절 음식도 그냥 제사 지내고 한 번 먹지 계속 그거를 먹으면 물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또 굉장히 가부장적이니까 아유 야 막 갈까라이 뭐 김치전이 먹고 싶네 뭐 이렇게 없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할머니는 또 착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또 이렇게 전을 이렇게 이렇게 붙이셔요. 그러면 엄마가 어머니 제가 배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들고 가서 아이고 손님 메뉴판에 없는 걸 주문하셔가지고 김치전은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황극을 하시고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15,000원을 빼서 어머니가. 5,000원 하고 10,000원으로 할머니한테 꽂았어요. 대박이다. 네, 그리고 또 갈비탕이 먹고 싶네. 그러면 또 이제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서 또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또 배달 가서 손님 오늘은 비싼 거 찾으시네. 오늘 한 35,000원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다가 이 둘이 논아 먹는 거를 안 거야. 그래서 이 둘 다 아주 그냥 새파란 그 사기꾼들이 내 돈을 빼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메뉴판에 없는 것도 주문은 안 하셨지만 요거는 조금 욕을 드셨죠.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